아버님, 어머님, 정말 급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캄보디아에서 우리 한국 어르신들만 골라서 노리는 사기꾼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전화 한 통 받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평생 모은 재산이 단 10분 만에 모두 사라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피해자 절반 이상이 바로 우리 또래 50대 이상 어르신들이라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안 당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만 하시면 이 무서운 사기를 99% 막아낼 수 있습니다. 복잡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알려드리는 8가지만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은행 보안 설정 8가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보이스피싱은 물론이고 온갖 금융 사기로부터 여러분의 통장을 철통같이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완벽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정보를 찾아서 전해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앙코르와트? 여행지?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캄보디아 현지에는 사이버 사기 복합단지가 이미 만들어져서 가동되고 있습니다. 마치 공장처럼 조직적으로 한국 사람들만 노리는 사기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한국말을 유창하게 합니다. 심지어 우리 지역 사투리까지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전화만 받아서는 도저히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쓰는 수법도 정말 다양합니다. 돼지도살이라고 불리는 투자 사기,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하는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그리고 여러분 핸드폰을 원격으로 조종하는 악성 앱까지 온갖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왜 하필 한국 사람들을 노리냐고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마트폰 사용도 잘하고 인터넷 뱅킹도 많이 쓰고 무엇보다 평생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재산이 있으니까요. 사기꾼들 눈에는 우리가 고급 타겟으로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올해만 해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작년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 어르신들이라는 겁니다. 한 번 당하면 수천만 원, 심지어 억 단위로 날아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예전에는 낯선 링크 클릭하지 마세요. 모르는 전화 받지 마세요. 이런 얘기만 해도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만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범죄 수법이 너무 교묘해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8가지 설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한 번만 해두시면 사기꾼들이 아무리 교묘한 방법을 써도 여러분 통장은 절대 건드릴 수 없게 됩니다. 마치 집에 8겹의 방범 장치를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 차단 서비스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앞으로 어떤 은행에서도 인터넷이나 앱으로 새로운 계좌를 만들 수 없게 막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은행 지점에 가서 신분증 보여주고 만들 때만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럼 나도 불편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요즘 계좌 하나 새로 만들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죠. 그때는 은행 한 번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의 장점은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서 신청하면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전국 모든 은행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서 정보가 공유되거든요. 그래서 사기꾼이 여러분 명의로 통장을 몰래 만들려고 해도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신청은 은행 앱에서 할 수 있고 가까운 은행 지점 가셔서 요청하셔도 됩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 신청하고 싶어요.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직원분이 다 도와드립니다. 두 번째,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입니다. 여신거래가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대출, 카드론, 리스 같은 돈을 빌리는 모든 거래를 말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앞으로 여러분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럼 내가 대출 받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출 받으실 일 있으면 은행 가서 차단을 풀었다가 대출 받고 나서 다시 차단하시면 됩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수법 중에 가장 많은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금리가 낮은 대출로 갈아타 드립니다. 정부 지원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여러분 명의로 대출을 마구 받아내는 겁니다. 그러고는 그 돈을 자기들 계좌로 빼가는 거죠. 실제로 일산에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 가명 68세 경우를 들어볼게요.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어머님, 지금 대출 금리가 높으시죠? 정부에서 어르신들 금리 낮춰주는 정책이 나왔어요. 지금 신청하시면 금리 3%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라고 하더랍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평소에 은행에서 5%대 대출을 쓰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거 좋네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상대방이 일단 기존 대출을 정리하셔야 하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 말씀대로만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더래요. 그리고는 이 은행 저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돈을 특정 계좌로 보내게 했습니다. 다행히 김순자 할머니는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신청해 두셨어요. 그래서 사기꾼이 아무리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막혔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고객님, 대출 신청이 들어왔는데 차단 서비스 때문에 진행이 안 됩니다라고 알려줬고 그제서야 사기인 걸 알아차리셨대요. 만약 이 서비스를 안 해두셨다면 수천만 원이 날아갔을 겁니다. 신청은 은행 앱의 보안 메뉴에서 하실 수 있고 영업점 방문해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해제도 반드시 본인이 직접 은행 가셔야만 가능하니까 정말 안전합니다. 세 번째, 지연 이체 서비스입니다. 이건 정말 획기적인 서비스예요. 어떤 건가 하면 여러분이 돈을 송금했을 때 바로 상대방 통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3시간이나 4시간 뒤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럼 급하게 보낼 돈은 어떻게 해요? 걱정 마세요. 미리 등록해둔 계좌로 보내는 돈이나 여러분 본인 명의 다른 통장으로 보내는 건 바로바로 들어갑니다. 처음 보는 계좌로 보낼 때만 34시간 뒤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이스피싱은 보통 10분 안에 일을 끝냅니다. 긴박하게 만들어서 생각할 시간을 안 주는 게 핵심이거든요. 지금 당장 보내셔야 합니다. 1분만 늦어도 큰일 납니다. 이런 식으로 조르죠. 그런데 지연 이체를 해두시면 일단 돈을 보내고 나서도 3시간 동안 여유가 생깁니다. 그 시간 동안 뭔가 이상한데? 싶으면 바로 취소하실 수 있어요. 은행 앱에서 클릭 몇 번이면 취소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철수 할아버지 가명 71세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어느 날 경찰청을 사칭하는 전화가 왔대요. 할아버지 명의로 범죄에 사용된 통장이 발견됐습니다. 지금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구속될 수도 있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셨죠. 평생 법 한 번 어긴 적 없는 분인데 갑자기 구속이라는 말을 들으니까요. 그래서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연 이체를 설정해 두셨어요. 돈을 보내고 나서 1시간쯤 지났을 때 아들한테 전화해서 얘기했더니 아들이 아버지, 그거 사기예요. 지금 당장 은행 앱 열어서 이체 취소하세요. 라고 소리쳤대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황급히 앱을 열어서 취소 버튼을 눌렀고 덕분에 3,500만 원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만약 바로 이체됐다면 돌이킬 수 없었을 겁니다. 지연 이체 서비스는 각 은행 앱에서 설정하실 수 있어요. 보통 이체 메뉴 들어가시면 지연 이체 설정이나 이체 대기 시간 설정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3시간이나 4시간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3가지 설정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만 해두셔도 벌써 상당히 안전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아직 5가지가 더 남았거든요. 잠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이거 정말 유용한 정보네 싶으셨죠? 그럼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이런 좋은 정보를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더 열심히 좋은 정보 찾아서 알려드릴 수 있게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네 번째 설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입니다. 이건 앞으로 여러분이 돈을 보낼 수 있는 계좌를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 통장, 딸 통장, 손주 통장, 그리고 자주 쓰는 공과금 계좌, 내 다른 은행 통장, 이렇게 5개나 10개 정도 등록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록된 계좌로는 자유롭게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 안 된 계좌로는 하루에 100만 원까지만 보낼 수 있게 제한되는 거죠. 100만 원도 큰 돈인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은 보통 수천만 원을 노립니다. 100만 원 가져가 봤자 그들한테는 별로 이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설정만 해두셔도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등록 안 된 곳에 급하게 큰 돈을 보낼 일이 생기면요. 은행 지점 가서 창구에서 보내시면 됩니다.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 약간의 불편함이 여러분 재산을 지켜줍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영희 할머니 가명 66세 경우를 보면요. 이 서비스 덕분에 정말 큰 돈을 지키셨어요. 어느 날 카카오톡으로 딸이라고 하는 사람한테서 메시지가 왔대요. 엄마, 나 핸드폰 고장나서 새 폰으로 메시지 보내. 근데 엄마, 급하게 돈 좀 보내줄 수 있어? 친구 경조사인데 통장이 막혀서 못 찾겠어. 500만 원만 급하게 보내줘. 이영희 할머니는 딸이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급하게 연락할 때가 있어서 의심 없이 돈을 보내려고 했대요. 그런데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를 해두셨더니 딸의 원래 통장은 등록돼 있는데 이 새로운 계좌는 등록이 안 돼 있어서 100만 원까지만 보낼 수 있다고 뜨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네 싶어서 진짜 딸한테 전화했더니 딸은 그런 메시지 보낸 적 없다고 하더랍니다. 카카오톡이 해킹당한 거였죠. 만약 계좌 지정을 안 해두셨다면 500만 원이 그대로 날아갔을 겁니다. 이 서비스는 은행 앱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보통 이체 메뉴나 보안 메뉴에 자주 쓰는 계좌 등록 또는 입금 계좌 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족들 통장, 자주 쓰는 공과금 계좌 등을 미리 등록해 두시면 됩니다. 5번째, 단말기 지정 서비스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쓰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만 은행 앱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다른 기기에서는 아예 로그인이 안 되게 막는 거죠. 그럼 핸드폰 바꾸면 어떻게 해요? 새 핸드폰 사시면 은행에 가서 새 기기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또는 은행 앱에서 본인 인증 거치고 추가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요즘 사기꾼들이 쓰는 수법 중에 원격 제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몰래 앱을 깔게 해서 여러분 핸드폰을 사기꾼이 마음대로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는 화면과 사기꾼이 조종하는 화면이 달라서 여러분은 모르는 사이에 돈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정말 무섭죠? 하지만 단말기 지정을 해두시면 사기꾼이 다른 기기에서 로그인하려고 해도 원천적으로 막힙니다. 등록된 기기가 아니면 아예 문도 안 열리는 거예요. 대전에 사시는 정민수 할아버지 가명 69세 경우인데요. 어느 날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전화가 왔대요. 할아버지 통장이 해킹당했습니다. 지금 바로 보안 앱 깔아야 합니다. 정민수 할아버지는 겁이 나서 상대방이 보낸 링크를 클릭해서 앱을 깔았어요. 그게 바로 원격 제어 앱이었습니다. 사기꾼은 그 앱을 통해 할아버지 핸드폰을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했죠. 그런데 단말기 지정이 돼 있어서 사기꾼이 다른 곳에서 접속하려고 해도 막혔습니다. 은행에서 등록되지 않은 기기에서 접속 시도가 있었습니다라고 문자가 왔고 그제서야 할아버지가 사기인 걸 알아차리셨대요. 이 서비스는 각 은행 앱의 보안 설정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기 등록 또는 단말기 지정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6번째, 해외 IP 차단입니다. 이건 외국에서 접속하는 걸 막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계시는데 갑자기 캄보디아나 중국에서 여러분 통장에 접속하려고 하면 자동으로 차단되는 거죠. 나 해외여행 가면 어떡해요? 여행 가실 때는 출국 전에 은행 앱에서 잠깐 차단을 풀었다가 귀국하시면 다시 차단하시면 됩니다. 요즘 사기 조직들이 캄보디아, 중국, 필리핀 같은 곳에서 활동하잖아요. 그래서 해외 IP 차단을 해두시면 그쪽에서 아무리 해킹을 시도해도 원천적으로 막힙니다. 광주에 사시는 한미숙 할머니 가명 67세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새벽에 은행에서 문자가 왔대요. 해외 IP에서 접속 시도가 차단되었습니다. 한미숙 할머니는 해외에 가신 적도 없고 새벽에 자고 계셨는데 말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사기꾼들이 접속을 시도한 거였어요. 하지만 해외 IP 차단 덕분에 막힌 겁니다. 만약 이게 없었다면 자는 사이에 통장이 털렸을 거예요. 이 서비스는 은행 앱의 보안 설정에서 해외 접속 차단 또는 해외 IP 차단으로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7번째, 비대면 이체 한도 축소입니다.
이건 앱이나 인터넷으로 보낼 수 있는 돈의 한도를 줄이는 겁니다. 보통 은행 앱에서는 한 번에 1억, 하루에 5억까지도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큰 돈을 보낼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래서 이 한도를 하루 300만 원이나 500만 원 정도로 낮춰두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기꾼이 아무리 교묘한 방법을 써도 하루에 300만 원 또는 500만 원 이상은 절대 못 가져갑니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럼 집 사거나 차 살 때 큰 돈 보내야 하면요. 그럴 때는 은행 지점 가서 일시적으로 한도를 올렸다가 거래 끝나면 다시 낮추시면 됩니다. 또는 창구에서 직접 송금하시면 됩니다. 울산에 사시는 김태호 할아버지 가명 70세 경우를 보면요. 가짜 투자 사기에 걸렸었대요. 주식 투자하면 한 달에 20% 수익 보장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더래요. 김태호 할아버지는 욕심이 나서 5천만 원을 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체 한도를 하루 500만 원으로 해두셨더니 500만 원까지만 보내지고 나머지는 안 보내지더래요. 그날 밤 자식들한테 얘기했더니 아버지, 그거 사기예요. 해서 겨우 정신을 차리셨대요. 만약 한도 제한이 없었다면 5천만 원이 한 번에 날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500만 원만 손해보고 나머지는 지킬 수 있었어요. 이 설정은 은행 앱에서 이체 한도 조정 또는 일일 이체 한도 설정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생활 패턴에 맞게 적절한 금액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8번째, 본인 계좌 일괄 지급 정지 서비스입니다. 이건 정말 급할 때 쓰는 비상 버튼 같은 겁니다. 만약에 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아, 누가 내 통장을 해킹한 것 같아, 뭔가 이상한데 싶으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여러분 명의로 된 모든 은행 계좌가 즉시 동결됩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증권사, 저축은행까지 전부 다요. 그러면 사기꾼이 아무리 해킹을 해도 돈을 못 빼갑니다. 이미 계좌가 얼어붙었으니까요. 이건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 인포라는 앱이나 금융감독원의 파인FIN이 앱에서 할 수 있어요. 꼭 이 앱을 여러분 핸드폰 첫 화면에 바로 가기로 만들어 두세요. 급할 때 빨리 찾을 수 있게요. 중요한 건 일단 동결하면 풀 때는 반드시 은행 지점에 직접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전화로는 절대 안 풀립니다. 그래서 사기꾼이 지금 당장 계좌 풀어 이렇게 협박해도 소용없어요. 어차피 은행 가야만 풀리니까요. 제주도에 사시는 박순희 할머니 가명 65세 경우인데요. 어느 날 은행을 사칭하는 전화가 왔대요. 고객님 계좌가 해킹당했습니다. 지금 비밀번호 바꾸셔야 합니다. 박순희 할머니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대요. 그래서 일단 전화를 끊고 바로 어카운트 인포 앱을 열어서 모든 계좌를 동결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진짜 은행에 전화해서 확인했더니 은행에서 그런 전화 한 적 없다고 하더래요. 사기였던 거죠. 만약 동결을 안 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 앱들은 꼭 미리 다운받아서 회원가입까지 해두세요. 급할 때 앱 깔고 회원가입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평소에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8가지 보안 설정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 둘째, 여신거래 차단. 셋째, 지연이체. 넷째, 입금 계좌 지정. 다섯째, 단말기 지정. 여섯째, 해외 IP 차단. 일곱째, 이체 한도 축소. 여덟째, 계좌 일괄 동결 앱 설치. 이 8가지만 해두시면 사기꾼들이 8겹의 벽을 뚫어야 합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실제로 이걸 다 해두신 분들은 보이스피싱을 99% 막아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실 3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어떤 기관도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금융감독원이든 은행이든 절대로 전화로 이 앱 깔아주세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나오는 순간 바로 전화 끊으세요. 100% 사기입니다. 둘째, 어떤 기관도 전화로 돈을 옮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계좌로 옮기세요. 코인 지갑으로 보내세요. 이런 말 절대 믿지 마세요. 진짜로 문제가 있으면 은행이나 경찰서에 직접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셋째, 코인 지갑이나 가상화폐 얘기가 나오면 이미 함정입니다. 요즘 사기꾼들이 일단 코인으로 바꿔놓으면 안전합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요.
절대 속지 마세요. 공공기관이나 은행에서 코인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8가지 설정은 조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간의 번거로움이 여러분이 평생 모은 소중한 재산을 지켜줍니다. 오늘 당장은 못하시더라도 내일이라도 시간 내서 하나씩 설정해 보세요. 8가지 다 하시는데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 1시간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줍니다. 혹시 혼자 하시기 어려우시면 자녀분들께 이 영상을 보여주시고 도움을 청하세요. 또는 은행에 가셔서 보이스피싱 막는 설정 다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친구분들, 이웃 어르신들도 이 정보가 꼭 필요하실 겁니다. 카카오톡으로 공유하시거나 영상 링크를 복사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 반드시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